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들이 있죠. 자, 오늘은 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인 현대차 GBC 그리고 이미 잠실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제2롯데월드 그 경제성을 비교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통해 확인하시죠. 네, 서울의 강남권을 보게 되면 최대 부동산의 이슈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GBC, 현대차 GBC가 이제 오랜만에 착공이 된다는 부분이죠. 지구 단위 계획 안에 대한 부분이 수정 가결이 이미 됐기 때문에 이제 착공이 남아있는 순인데요. 착공을 하게 되면 이쪽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죠. 당연한 결과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에 어떤 생산 유발 효과나 경제 효과가 지금 많이 창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2롯데월드와 어떤 규모 면에서 비슷한 그 현대차 GBC의 어떤 향후의 모습을 보고 경제성을 한번 비교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BC와 현대차 GBC와 제2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준공이 됐죠. 장장 22년 동안 인허가 기간을 거쳤습니다. 어떤 항공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떤 공군에서 반발이 심했고 그 부분이 이제 친기업을 이렇게 선두로 했던 이명박 정부에서 허가를 해줬죠.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인허가 시간에 걸린 반면에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입찰을 받아서 10조 5천억 원의 입찰을 받았죠. 그 이후에 지금까지 5년밖에 걸리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인허가가 지금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인허가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롯데 쪽에서는 현대에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입찰에 관련된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한 수준의 금액이었거든요. 천문학적인 10조 5,500억 원을 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자 비용, 금융 비용에 관련된 부분도 역시 지금까지 인허가 기간 동안에 이 지출이 됐던 금융 비용이 1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이 됐죠. 그래서 이게 장기간으로 계속하게 되면 어느 한 기업의 생존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른 고용 창출이라는 부분이 또 경제 효과라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관광 수입에 관련된 부분 향후에 또 더 좋은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서울시에서는 주택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늦추자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경기가 부양이 돼야 되는 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부지가 이 현대차 GBC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죠. 더 큽니다. 87,182제곱미터, 약 26,000평 정도 되죠. 현대차는 79,342제곱미터, 24,400평입니다. 거기에 연면적이 이제 807,508제곱미터 그리고 연면적이 GBC는 928,887제곱미터 약 28만 평 정도 되죠. 거기 메인 타워가 있죠. 제2롯데월드도 역시 5개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현대차 GBC도 6개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개 동이 있죠. 그래서 메인 타워 123층 제2롯데월드와 그다음에 105층 현대차 GBC의 메인 타워의 면적은 32만 8,351제곱미터가 제2롯데월드고요. 그다음에 56만 611제곱미터가 현대차 GB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어떤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현대차 GBC의 면적은 대지 면적은 작지만 더 많은 건물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건폐율이 41.83%, 용적률 573.24%가 제2롯데월드고요. 현대차 GBC는 48.54%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이 799.13%입니다. 서울시의 그 상업지역의 상한이 800%거든요. 그래서 800%에서 뭐 거의 다 찾아먹은 그런 용적률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높이가 555m, 123층이고요. 높이가 569m, 14m가 현대차 GBC가 더 높습니다. 자, 건설 비용 같은 경우에는 물론 2011년, 2016년 동안에 이제 건설을 했기 때문에 건설 그 원자재 가격이 좀 지금보다는 많이 저렴했겠죠. 그래서 롯데월드 같은 경우 2조 원의 건설 비용이 들어갔고요.
현대차 GBC는 건설 비용이 3조 7천억 원입니다. 자, 땅 매입 가격은 10조 5,500원인데 건설 비용이 3조 7천억 원. 땅 가격이 훨씬 더 비싼 거죠. 자, 인허가 기간이 22년이고 인허가 기간이 5년이라는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떤 그 경제 효과, 생산 유발 효과, 이런 고용 창출에 관련된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건설 및 인허가 기간 중에, 그러니까 22년 동안에 발생된 어떤 생산 유발 효과가 약 7조 원이고요.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가 약 4만 명입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 20년간 운영을 했을 경우에 연간 7조 원 곱하기 20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약 140조 원, 그래서 147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이 되고요. 고용 창출 효과도 역시 약 52만 명, 그러니까 연간 2만 3천 명 정도는 상주 인구로 항상 고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 창출도 약 3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약 56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요. 자, 삼성동 현대 GBC 같은 경우에는 건설 및 인허가 기간 중에 약 12조 5천억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도 약 7만 9천 명, 인허가 기간 중에 발생된 고용 창출 효과죠. 자, 준공 후 20년간 운영을 했을 경우에 연간 약 12조 7천억 원씩 연간 발생이 되기 때문에 20년 동안 약 253조 원 정도의 발생이 되죠. 그래서 합해서 265조 6천억 원이 이제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이 되고요. 고용 창출 효과도 역시 약 113만 명 정도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까지 합하게 되면 121만 6천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이 된다는 부분이죠. 여기에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 관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서울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 중에 서울을 방문하는 프로테이지가 약 73.4% 정도 됩니다. 그중에 21.1%가 제2롯데월드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제2롯데월드를 방문을 하는 방문객 수가 150만 명인데 그중에 또 롯데월드, 기존의 롯데월드가 있죠. 유언을 할 수 있는 롯데월드까지 방문객을 합하게 되면 약 250만 명 정도가 매년 방문을 한다는 부분이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관광 유발 효과에 관련된 경제 가치는 얼마냐면 약 3천억 원 정도가 매년 발생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수치가 올라가는데 이제 현대차 GBC도 역시 어떤 관광에 관련된 이런 외국인 관광객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겠죠. 자,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세계 유수의 고층, 초고층 빌딩들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와 그다음에 쇼핑몰에서 관련된 관광 수입이 발생이 되지만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대형 쇼핑센터도 있고요. 국제회의장, 그리고 여러 가지 컴플렉스 공연장 이런 쪽으로도 같이 있고 또 옆에 또 유언을 할 수 있는 공원 형식의 놀이를 할 수 있는 롯데월드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광객 유입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다른 나라의 초고층 빌딩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연계되는 부분이 바로 현대차 GBC입니다. 여기도 역시 국제회의장, 컨벤션장 그리고 여러 가지 쇼핑에 관련된 문화에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건설이 되기 때문에 연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제2롯데월드와 현대차 GBC를 들렸다가 제2롯데월드로 가는 관광객 수들도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일자리, 고용 창출,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관광에 관련된 경제 효과를 비롯하게 되면 향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충분히 해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죠. 이 부분 때문에 재건축 시장, 서울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아파트 가격 자체가 떨어지고 있지만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연일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